안녕하세요.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과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적게는 뭐 몇 개월 안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지자체의 경우에 보면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 호흡을 가지고 가게 되는 이 과정들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되고 각 단계마다 거쳐야 될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당연히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어떤 공감대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결심이 서게 되면 간단하게라도 사업 계획과 설립 계획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들을 지자체 또 내지는 지방의회와 같이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맞춰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지역 내의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면 이제 실질적인 설립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설립 추진단 TF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의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설립 추진단이라는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업회의소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떤 목적과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회의소의 기본 계획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갈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가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는 이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단계로 갑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단체장님들이 중심이 될 텐데 소수의 인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 추진단 활동에서 어떤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얼마만큼 공감대들을 형성하고 알릴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농업회의소 설립 단계에 들어가면 실제 이제 회원 모집과 관련된 활동과 실제 이제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도가 낮은 우리 농업인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려고 하는지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교육하는 활동들을 병행해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있는 게 창립총회가 될 텐데 이 창립총회를 하려면 어떤 시군의 어떤 지자체의 농업인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이런 창립총회라는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의원 제도라는 것들을 도입하고 이 창립총회에서 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회의소를 저희가 공적기구, 준공적기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명칭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면 농업회의소 설립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립총회가 마무리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 농업회의소 운영 단계로 넘어가겠죠. 법인화. 조직을 이제 법인화해서 사단법인 등록하는 단계, 그다음에 실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자 했던 분들이 실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단계, 또
회비 납부와 관련된 이제 CMS 자동 이체들을 설정하는 단계, 이런 일련의 이제 운영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단계마다 어떤 쟁점 사항들과 주요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지는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업회의소를 설립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빨리 설립해야 되겠다 하면 정말 뚝딱뚝딱 해서 몇 개월 안에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이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통상적으로는 1년에서 2년이라는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회의소 시범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10여 년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선배 농업회의소에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규로 농업회의소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각 단계 또 절차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매뉴얼화 되어 있고, 실제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회의 자료라든지 참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절차들을 좀 준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추진 과제에 있는 것처럼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6단계를 거쳐서 농업회의소를 설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병행 업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공감대들을 확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하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계속해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설립 준비, 설립 추진단, 회의소 설립, 회의소 운영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사전에 해야 되는 활동들이 대략 6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설립 단계 진입했을 때 실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 내에서 논의와 토론을 하게 되는 요 설립 추진단 단계가 7번부터 10번까지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15번, 16번이 이제 설립 추진단 단계에서 추진하는 거고, 실제 이제 회의소 설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런 단계의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감대 확산 교육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농업회의소 설립을 처음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몇 가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들을 조금 더 민간 주도형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약이나 아니면 어떤 의제에 대한 실천 계획들이 있어서 출발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농업인 분들 중에서 리더 그룹에서 이런 농업회의소와 관련된 농정 거버넌스 활동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시작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동기와 이유들을 가지고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게 되시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관심을 초창기에 가지셨던 분들은 이 농업회의소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농업인 분들은 이 농업회의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이 농업회의소가 설립되게 되면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설립 준비 단계에서도 농업회의소 회원 모집 단계에서 아까 교육 활동과 공감대 확산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설립 준비 전 단계에서도 이 참여 주체들에 대해서 농업회의소 설립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묻고 또 수렴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 도입기, 2단계 확산기, 3단계 정착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입기 단계가 지금 말씀드린 농업회의소를 이제 시군에 설립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출발하는 단계에서 많은 수의 농업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농업회의소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좀 가지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나 목표나 전략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이거 기존의 관주도형 농정 거버넌스는 한계가 있다. 실제 현장에 있는 농업인분들의 의견들이 우리 지역의 농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공감대들을 가지게 되면 실제 설립 준비 단계에서 많은 수의 농업인분들이 이런 공감을 해주시면 실제 조금 더 용이하겠죠. 설립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입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공감대 확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실제 이런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단위 내지는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빼놓지 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어떤 시군 지자체에서 어떤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관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속도전으로 몇몇 이렇게 소수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결성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하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농업회의소는. 그래서 이 힘을 굉장히 축적하고 굉장히 큰 활동력들을 배가시켜내려면 많은 수의 우리 현장의 농업인 분들이 이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교육이나 확산, 공감대 확산 활동 중요하겠지만 도입 단계에서도 좀 힘들더라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농민분들에게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다. 너무 걱정 안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농업회의소 전국회의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먼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멀더라도 단발에 넘어오셔서 많은 도움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십사라는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을 하고자 하면 주요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농업회의소 정관 그리고 농업회의소 사업계획에 그 내용들이 담깁니다. 우리 농업회의소는 어떤 조직을 갖추고 출발할 건지 우리 농업회의소는 어떤 일들을 그럼 하게 될 건지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정관 그리고 사업계획 딱 두 가지의 문서에 담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정관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회원, 회비, 대의원, 임원, 분과위원회 여기까지가 농업회의소 정관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회원의 조직 체계를 갖출 건지 그러면 그 회원들은 어떤 의무와 권리들을 가지게 되는지 특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우리 지역의 농민 수가 10,000명이다, 15,0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적합한 형태의 대의원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실제 몇 명의 대의원들을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업회의소의 어떤 회장님, 또 이사님, 감사님 이런 분들을 어떤 형태로 이제 조정하고 배치할 건지 선출할 건지와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지역의 그 농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우리 농업회의소에서 이런 분과의 내용들을 농업회의소가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분과위원회를 의 명칭과 방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은 개인 회원, 단체 회원, 그 다음에 특별 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인 회원은 농업인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요 개인이라는데 가로를 열고 지역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쌀전업농 협회에 속한 단체 회원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나는 어떤 땡땡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지역 회원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품목과 지역의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특별회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농협조직, 협동조합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협 중앙회 조직과 그 다음에 농협, 축협, 임협, 수협 이런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농업회의소에 같이 결합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비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들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준용되는 연회비의 수준들이라는 것들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의원의 구성에서는 당연히 회원으로 되어 있는 개인 회원, 단체 회원, 특별 회원에게 특별 회원에 대해서 대의원 제도를 두는데, 그럼 각 회원의 유형별로 얼마만큼의 대의원 배석을 자리를 배정할 거냐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설립 단계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는 요소일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100명 내외의 대의원 제도들을 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읍면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 대의원이 반드시 전체 대의원 수의 50%를 넘도록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인이 주인인 조직이기 때문에 단체와 특별회원에 배정되는 대의원 수보다 지역 대의원, 개인 대의원에게 배정되는 숫자가 의사결정 구조가 권한이 더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농업회의소 정관과 또 대의원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일련의 의제들을 잘 이끌어 가실 분들을 이제 뽑는 건데, 초대 이제 신규 설립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관에도 통상적인 표준화된 정관에도 선거를 통해서 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기 설립 단계에서는 보통은 추대합의 방식의 임원 선출 과정들을 많이 거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원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단체 회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던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 회원들, 품목 단체들, 또 종합농민단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지역마다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갈등의 요소라든지 아니면 조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지점의 내용들이 발생할 우려들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같이 챙기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지역 특성들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이 된 이후에 사무국을 설립하고 사단법인을 법인화를 하고 관련된 제도들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순서대로 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무국은 실제 조직의 형태로 사무국을 두는 것은 요 단계가 맞지만, 실제 지금 말씀드린 설립 전체 과정들을 지원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무국의 역할은 임시 조직의 형태더라도 설립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구성하고, 실제 이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이후에 사무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이런 사무국장, 정책실장 부분들은 좀 초기부터 좀 물색을 하시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좀 더 건강하게 이런 활동들을 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을 빨리 찾는 게 이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끝나고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팅을 같이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농업회의소 설립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뭐 의회와 협의해서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아예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에는 농업회의소를 설립할 거기 때문에 지자체나 또 지방의회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과 여러 이제 간담회, 공감대 활동들을 좀 해주셔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농업회의소냐, 농업회의소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설립 범위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지역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맞게 선택을 좀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단계마다 지금 말씀드린 16단계에서 중요하게 좀 포인트들을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 단계에는 설립 준비를 하시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의 농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관련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활동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계획이나 예산이나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우리 지역에서 좀 살펴봐야 될 주제들을 좀 확인해 본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으셔야 되고 농정기획부서에서 많은 부분들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저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회의소 설립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회의소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회의소를 우리 지역에서 회의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 현황이 이런데 그리고 기존의 농업 단체들의 활동들이 이러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회의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지역에 회의소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목표들을 간단하게 설정하고 이 부분을 이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쪽에 같이 간담회의 형태들을 같이 하면서 지자체장도 좋습니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좋네요. 저희는 그러면 조례나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에 좀 확답 아닌 확답들을 좀 같이 받아놓고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리더들에 대한 설명의 개최는 초기에 전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공감대 확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 농협, 주요하게 이제 어떤 임원의 역할이나 대의원의 역할들을 수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사실 이분들이 이제 설립 단계로 넘어가면 설립 추진단의 위원들이 되시는 겁니다. 전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립 추진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계가 됩니다. 요 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요 설립 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관을 만드는 거, 사업 계획을 만드는 거. 두 가지가 핵심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전체 농업인들을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을 대신할 임시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그게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 30명 내외. 저 숫자를 넘어가면 원활한 의사결정이나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실제 2단계에서도 너무 무거워서 의사결정이 어렵다거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는데 벅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단체나 어떤 리더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금 소규모 단계의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형태들도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시게 되면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실제 이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문서의 첫 번째는 정관입니다. 정관은 표준 안으로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정관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략 10개 내외의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회원이냐, 회비는 어떻게 할 거냐, 임원 선출을 어떻게 할 거냐, 대의원 몇 명 둘 거냐, 분과위원회는 무엇을 둘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정관안을 참고하시되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가겠다, 회원의 구조를 다르게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표준 정관안을 일부 수정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요 안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요런 전체 이제 운영 조직 과 관련된 다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관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문구상으로는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회비 문제도 굉장히 첨예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회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지역 내에서 잘 숙제들이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임원이나 대의원 이런 부분들도 전체 우리 농민단체들을 임원으로 두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또 갈등으로 표출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슬기롭게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실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거냐와 관련된 특히 설립 초기 연도를 포함한 2, 3년 단기적인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할 거냐와 관련된 부분이 이 회의소의 사업 계획안을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이 안에는 목표 또 주요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세부 계획들 또 사무국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사무국의 인력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지역마다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마다 농정의 의제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건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역마다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농업회의소는 조직 확대에 집중할 거다. 아니면 농정 거버넌스 활동에 집중할 거다. 아니면 어떤 특화된 의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어떤 활동에 집중할 거다. 이런 것처럼 각 지역마다 상황들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좀 러프하게 기존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는 사업 계획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특성들을 고유한 특성들을 좀 반영하는 그런 사업 계획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농정 의제들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사업 계획들이 마련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서 작성된 예산 계획들의 예산들을 회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들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의회 쪽에서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협조를 받으셔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사업비들을 책정하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관, 사업계획,
조례제정과 예산 확보까지 끝나면 이제는 설립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창립총회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창립총회 전에 한 번 더 회원 모집과 관련된 이제 설명회와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비를 얼마로 하겠습니다. 회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창립총회를 하시려면 창립총회를 구성하는 회원들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만든 정관과 사업계획에 동의하시는 그런 농업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농업인 분들이 초기 단계에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읍면별 설명회, 그다음에 회원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농업회의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왜 필요한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가운데서 그것들에 동의하시는 회원들을 이제 모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읍면별 설명회를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 회원은 지역 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읍면 단위의 지회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읍면 단위의 활동이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후에 농업회의소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려면 핵심은 그거잖아요. 현장의 의견 수렴된 결과를 농정에 반영하는 거. 그 현장이 바로 이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단위의 어떤 체계들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군으로 보면 10개에서 15개 내외의 읍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힘들죠. 10번, 15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하고 또 거기에 농업인분들 오셔야 된다라고 초대도 해야 되고 또 지자체 협력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좀 지난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거치셔야 실제 읍면별 설명회를 가시게 되고요. 이 읍면별 설명회를 하실 때 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창립총회 준비를 위해서 대의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읍면별 설명회를 하실 때 이런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통상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회원 모집과 대의원 임시 선출 이런 과정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립총회의 필수 안건은 정관, 사업계획, 그리고 이제 초대 임원을 누가 하시게 될 건지에 대한 명부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정관에서는 그 기준을 제시한 거고, 그럼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 중에 누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시게 될 건지에 대한 이제 명부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서운해 하시는 단체들이 계실 수도 있고, 누구는 되네, 또 누구는 안 되네, 이렇게 또 알게 모르게 표출되는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면 이제 창립총회를 하시게 될 준비들이 맞춰지시게 되고요. 여기 있는 회의소 각종 기구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분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그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관과 사업계획에 이미 충분하게 그 내용들이 담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창립총회 준비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통상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국 때는 많이 모이시지 못해서 50에서 한 100명 정도의 대상들, 그러니까 대의원, 임시대의원이라고 아까 표시드렸던 임시대의원들, 그리고 또 유관기관 단체장들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로 했는데, 그 전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한 300에서 500명 정도의 농업인분들을 모시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창립총회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인원들이 오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런 의전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초청자, 참석자, 또 오신다는 거, 안 오신다는 거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창립총회와 관련된 실무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2단계에서는 임시 사무국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임원 선출 안에 명부에 담기신 이제 예상 임원님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역할 분담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창립총회가 무난하게 또 잘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창립총회 이제 큰 행사가 끝나면 모든 이제 설립 과정들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사무국을 농업회의소를 법인화하는 거, 실제 이제 사무소 개소하는 거, 거기에 따른 이사회나 뭐 그 회의 체계들을 이제 정례화하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목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1, 2년 정도 열심히 해서 창립총회까지 왔지만 여전히 농업회의소에 대한 단어도 못 들어보신 농업인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현장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이제 회의소도 창립했고 그 다음에 회원도 다시 모집합니다. 이런 이제 공감대 확산 활동, 그리고 사업 계획에서 세우셨던 이제 고유 사업 목표들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회의소가 집중해야 될 부분, 아니면 우리 농업회의소가 우리 지역의 농정 이슈 중에, 의제 중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하나하나 챙겨가는, 실질적으로 챙겨가는 과제들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이제 강의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어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유능한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인력이 운영되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재원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상위 법률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어떤 조직에게 보조하는 것들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회의소라는 조직이 준공적 조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을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재원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자주재정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회비 수입입니다. 그래서 회원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문제, 특히 이 특별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협동조합 계열의 주체들이 조금 더 이 농업회의소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수 있는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재정을 확보하는 문제는 온전하게 농업회의소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특별회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좀 도움을 받으셔서 가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2가지의 것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나 인건비를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들은 아직까지 열려 있지 않지만 우리 농업회의소가 어떤 조사 연구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연구조사비를 지원받는 거고, 그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원받는 예산의 성격들을 조금 달리해서 운영비에 준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부라도 그런 운영비의 요소들을 좀 병행해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들을 몇몇 지자체, 몇몇
그 농업회의소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 활동하는 이 농업회의소가 조금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자체와 함께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고 그런 재정 지원 부분들을 좀 많은 도움들을 좀 받으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설립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장이나 또 지방의회나 이런 쪽에서 이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공감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야 이 농업회의소 안정적인 재원들을 확보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설립 단계를 크게 4단계, 세부적으로 16단계로 구분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활동에서 표현하지 못한 또 다양한 갈등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제 경험상 이미 나올 내용들은 다 나왔던 것 같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선배님들이 좀 정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신규 설립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신규 설립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조직 만드는 통상적인 조직 만드는 방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품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해 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게 여론과 어떤 지역의 공감대들을 만드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2년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신규 조직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반드시 좀 유념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